거의 없어요. 하루에 10,000원 나올 때도 있고요. 아예 안 계실 때도 있고. 저녁 때는 대리 이렇게 하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거의 새벽에 자고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심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오늘의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전주로 향했다. 기차 타고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수족관 업계가 하루하루 바닥을 찍고 있다지만 하루 매출 10,000원이 안 돼서 폐업을 고민하는 수족관이라니, 이 정도로 심각한 수족관은 처음이다. 코로나 이후 내 유튜브도 성장세가 많이 줄었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이 그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한다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밤에는 대리운전을, 낮에는 수족관을 하며 주 6일 라면만 드신다고 하셔서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리며 그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많은 수족관을 가본 나의 입장에서 이곳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였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 자, 그럼 시작하자. 이곳이 오늘의 수족관인데요. 벌써 첫 번째 문제가 보이죠? 수족관인 걸 미리 몰랐으면 그냥 지나쳤을 정도로 외관부터 정말 수족관 같지가 않죠. 수족관보다는 그냥 공방 같은 느낌이랄까? 간판도 너무 작고 그 흔한 입간판이나 배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큰 업체들도 수족관 이 3글자는 꼭 입간판이나 배너에 넣어놓는데 말이에요. 이것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안 났고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 많이 위축이 된 느낌이 약간 인터뷰하면서 힘내세요 사장님.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잘 되는 수족관들도 있고, 또 사장님 여기서 또 바꿔가면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만 계속 하시면, 포기만 안 하시면은 좀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수족관 카페잖아요. 네. 쉬는 느낌도 있고 힐링하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브로아 소리가 너무 머리를 너무 때려넣어요. 브로아가 지금 천장에 있어가지고. 아, 저 소리예요? 네. 이게 우리 물방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좀 안 드는 느낌? 어항에 에어를 공급하는 브로아 소리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수족관에서도 이 정도 들리면 듣기가 싫을 건데 카페에서 이 정도면 바로 테이크아웃해서 나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공사 중인 줄 알았습니다. 뒤에 물고기들도 많이 볼 거고 인터뷰도 할 건데 아마 저 브로아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AI 기술로 브로아 소리를 좀 덜어내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더빙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어쨌든 수족관에 왔으니까 물고기들 상태부터 봐야겠죠? 기본 소형어들부터 볼게요. 이쪽 보면 이제 소형어들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오프라인 매출이 없으면 이 친구들도 이제 회전이 많이 안 되겠네요. 처음에 로스가 많이 났고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물이 잡힌 상태여서 아이들이 안 죽고 있어요. 통통한 진주린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주린을 이렇게 확대해서 찍어본 건 처음인데 비늘이 진주처럼 반짝여 보입니다. 다만 수영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다른 어종과 같이 키우시면 먹이 주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번식하는 사람에 비해 수요가 많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골든볼 라미네지도 있었습니다. 성어가 되면서 머리 부분이 붉은색을 띠어 더욱 매력적으로 변하는 어종이죠. 아주 통통한 게 귀엽네요. 25도에서 28도로 키우면 되지만 은근히 수질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개체는 인도네시아 수입 개체입니다. 호주와 뉴기니 지역의 강과 늪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핑크벨리 사이드넥 거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을 옆으로 접는 독특한 습성이 있죠. 수영도 좋아하지만 반수생 거북이므로 육지는 필수입니다. 태국, 캄보디아의 강과 논에서 서식하는 베타도 보였는데요. 물론 이 녀석들은 자연 개체가 아닌 화려하게 개량된 개체죠. 베타 종류도 생각보다 많고 고퀄리티도 꽤 있었습니다. 커먼 머스크 터틀도 보였는데요. 북미 지역의 하천, 늪, 호수에서 주로 서식하는 녀석인데 성체 길이가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라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녀석이죠. 셋이 뭉쳐있는 게 귀여워서 제목 짓기 대회도 열어봤는데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달마시안 무늬를 가진 달마시안 몰리도 있었는데요. 난태생 어종인 것도 그렇지만 개체마다 무늬가 다 달라서 더 재미있는 어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깔끔하네요. 이름처럼 해질녘의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선셋 구피도 보입니다. 전반적인 소형어 구색은 나쁘지 않은데 빨리 손님들을 겪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 물고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랑 같이 경험으로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시려고 하셨어요 원래? 금붕어를 판매하고 카페도 하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체험도 하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어가지고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아무래도 많이 두 분이서 월 한 500 이상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아쿠아 카페인데 레이아웃 어항도 한번 봐야죠. 화산석을 기본으로 꾸며진 디스커스 어항도 있었는데요. 드디어 수족관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에키노도루스와 호시쿠사쿠치 등의 수초도 후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록달록 디스커스들이 이뻤는데요.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디스커스한테 밀려서 수초 사이에 숨어노는 레드라인 바보들도 이 어항의 주인입니다. 그럼 다음 어항도 볼게요. 이 어항이 가장 수족관 카페와 어울리는 어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하고 다양하며 먹이 반응까지 좋은 말라위 피콕인데요. 아프리카 말라위 호수에서 서식하는 아름다운 시클리드과 물고기로 피콕이라는 이름은 공작새처럼 다양한 색상 때문에 지어지게 되었죠. 이 말라위 피콕이 진짜 재밌는 건 구강부화하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암컷은 알을 입에 물고 있으며 알이 부화할 때까지 먹이도 먹지 않고 입속에서 계속 보호하죠. 어쨌든 이 어항도 실제로도 반응이 좋다는데요. 먹이 반응이 정말 엄청나네요. 다만 아쉬운 건 어항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의 시선과는 맞지 않긴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이 그 정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루에 10,000원 나올 때도 있고요. 아예 안 계실 때도 있고 제일 잘 나왔을 때가 70,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주 수입원은 뭐예요? 주 수입원은 지금 이제 금붕어 쪽으로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또 하신다고. 아, 네. 낮에는 이제 생물 관리하고 저녁 때는 대리 이렇게 하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거의 새벽에 자고요. 활착소초로 레이아웃한 어항도 보였는데요. 일부러 화려한 색상의 네온 테트라를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조명과 좀 안 어울리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베타도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좁은 룹통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어항에서 베타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핀이 다 뜯겨서 여기에 넣어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 중인 것 같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어항도 하나 있었는데요. 어항이 삼각모스를 거의 토해내는 모습인데 덕분에 구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우들이 바글바글하게 안에서 폭번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정작 새우를 볼 수가 없네요. 어항 속 새우 찾는 재미가 또 있는데 말이에요.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투자한 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곳이 다른 생물들도 꽤 있고 금붕어 전문점이기 때문에 금붕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금붕어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컵라면들 많이 쌓여있는데 혹시 매출 때문에 진짜 컵라면만 드시는 거예요? 점심에 네.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어요. 거의요?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어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진짜요? 아, 어쩌다 한 번씩 배달시켜 김밥 같은 거 먹고. 너무 질리지 않아요 컵라면?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바꿔가며 드시는군요. 네. 금붕어 전문점이니까 금붕어를 안 볼 수가 없겠죠. 태국에서 수입된 작은 오란다들도 반응이 엄청 좋았는데요. 축양도 오랜 기간 된 녀석들이라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네요. 인도네시아까지 비행기값, 숙박비까지 쓰면서 직접 가서 골라오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금붕어가 주로 왔다면 요즘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운석을 닮았다고 해서 운석 오란다라고 하는 흰색 바디의 단추는 오란다도 보이고요. 호랑이 무늬의 타이거 오란다도 보입니다. 세 가지 색이 섞인 트리컬러 오란다까지 세 종 모두 크기도 움직임도 너무 좋은데요. 금붕어 하니까 밥 이야기도 잠시 해드리고 싶은데 금붕어 밥 먹는 거 이쁘다고 자꾸자꾸 밥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붕어를 금방 죽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조금만 주시는 게 금붕어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란다 사이에 왜 난주를 따로 넣어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손님분들이 쉽게 고르시도록 같은 가격대로 모아놓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린 난주들도 크기가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참고로 기린이라는 거는 일본어인데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기린과 비닐이 닮았다고 하여 기린 난주라고 합니다. 옆에 칼리코 난주도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기린 스타일의 롱테일 오란다인데 이 녀석이 이 매장에서 단연 코 최고의 물고기가 아닌가 싶네요. 테일, 비늘, 패턴 그리고 유영하는 것까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얘는 분양이 안 돼서 매장에 영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사계절 아쿠아의 세 번째 문제는 아쿠아 카페인데도 컨텐츠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이나 커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수족관 카페들 보면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 않았는데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데다가 생물을 찾아보게 한다든가 뭐 수초 같은 거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미션을 줘가지고 뭐 오렌지색 가지를 찾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요거는 일부러 베타 하려고 여기다 이런 장을 짜놓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수제로 한 거예요. 오프라인 매출이 없다 보니까 베타가 많이 차있진 않네요. 장사가 좀 잘 됐다면 더 이렇게 꽉꽉 차있었을 텐데. 네, 그쵸. 이런 니모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POP나 어항 안의 산호 같은 것들로 좀 더 제대로 된 해수항으로 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쿠아 카페니까요. 어쨌든 서울, 경기 혹은 괜찮은 수족관에 가서 컨텐츠를 많이 벤치마킹 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수족관 카페들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평형대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성을 찾으면 어떨까 싶네요. 평수별로 적합한 구성이 다 있는 거니까요. 크레는 뭐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려고 데려온 아이고요. 이제 크레도 해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을 좀 이거라 좀 올려보실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작은 애도 있네요. 얘도 입양하신 거예요? 네, 이 아이도 이게 성체도 키워보고 싶고 작은 아이도 키워보고 싶고 해가지고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좀 관계자의 출입 금지인데 여기 토끼를 키우시네요? 네, 드워프 토끼예요. 드워프 토끼요? 네, 네덜란드 드워프. 그 체험하기 위해서 데려온 아이들이긴 한데 아직 새끼여가지고. 아, 새끼예요? 예. 네덜란드 드워프 토끼는 20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작은 체형의 토끼를 개량한 것인데요. 비교적 지능도 높고 점프력도 좋아서 유튜브를 보면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하거나 점프 훈련을 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는 귀여운 녀석입니다. 밥도에 똥 싸놨네요. 예. 토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얘는 이제 네덜란드 로비어 토끼라고 해가지고 귀가 아래로 처지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을 저희는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얘네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매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아, 계속 이렇게 가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조금 더 해보고 네. 이 아이들은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거북이나 네. 상면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물고기를 세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6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6천에는 그러면 뭐 생물값, 축양장, 어항 뭐 다 들어가고. 네. 그러면 와이프분도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오신 거예요? 네, 그쵸. 이것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아, 가족분들이 다 여기에 매달린 거네요. 지금. 네, 둘이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건가요? 또 매출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예. 좀 힘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아. 약간 좀 기운도 빠지고 더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조도도 좀 애매했는데요. 블랙 프로파일 축양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물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명과 전체적인 조도를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 어항 조명, 인테리어의 조합이 뭔가 생물에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구성한 업체 몇 군데를 소개해드렸으니 곧 개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간 온라인 홍보가 안 됐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에 수족관이 없어서 차리신 건데 정작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의미가 없죠. 지역 커뮤니티에 광고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홍보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인스타 열심히 하는 개인 브리더가 수족관보다 더 많이 파는 시대이다 보니 필수적으로 SNS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밴드로 라이브 방송도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밴드는 아무래도 가입자들만 보는 폐쇄적인 공간이니 한계가 있죠. 그 외에 생물 장사 잘하는 업체들과 여러 도매처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기가 24평인데 이것보다 작은 평수로도 수족관 카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24평이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금붕어를 하나씩 셀렉해와서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요. 어항 하나하나 깔끔하게 관리도 하고 계셨고 생물 검역도 굉장히 꼼꼼히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와 디저트도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전주 사시는 분들 계시면 꼭 가서 드셔보세요. 사계절 아쿠아 네이버 밴드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꼭 물고기를 분양받지 않아도 가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실 겁니다. 전주 인호동에 있는 사계절 아쿠아의 마지막 도전을 슬기로운 물생활TV가 응원합니다. 물뽀! 힘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사계절 아쿠아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접 가가지고 셀렉을 해오는 금붕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 밴드 통해가지고 업로드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이 한번 봐주시고요.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